토용에 대해서 인제 토용의 상병 왜 상극으로 나타나는 건 간병, 상모로 나타나는 게 상병, 그다음에 실제로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스스로 병났을 때 자기가 가장 강한 체질이 병났을 때 중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담 토형이 인제 쓸개가 안 좋은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물론 토형이 비위장이 좋고 담 기능까지 좋다면 사실은 굉장히 소화력이 좋아서 음 되게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목형 중에서 위장이 좋은 체질이나 아니면 토형 중에서 쓸개가 좋은 체질, 쓸개가 같이 좋다면 굉장히 잘 먹고 건강하고 살이 찌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왜 근육돼지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 있죠. 몸 탄탄하고 둥글둥글하고 몸 두껍고 근육량 많고 활동도 굉장히 활동력도 좋고 뭐 키가 크진 않아도 굉장히 기운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뭐 "맛없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컨디션 되게 좋고 기운도 되게 좋고 왜냐면 이제 쓸개까지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인제 담낭이 쓸개가 약하기 때문에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다 이제 편두통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담경락 따라서 두통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인제 "눈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과식했을 때 기름진 걸 과식했을 때 인제 이런 눈 주변이 붓는다든가 뭐 통증이 생긴다든가 담이 결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토형 체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 맛에 상관없이 먹는 걸 좋아하지만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맛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신맛이나 매운맛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인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토형이 기본이라면 어쨌든 살은 쪄요. 통통해요. 그래서 아예 뚱뚱하진 않아요. 목형이 비위장이 고장 나거나 위장이 좋을 때 비장은 고장 나고 위장이 좋을 때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비장이 고장 나면. 원래 비장이 좋으면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조절이 안 되고 위장이 좋아서 뭐든지 잘 소화시키면 거대 비만이 돼요. 토형은 거대 비만까지는 아니어도요. 일단은 체형이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키가 160 이면 원래 100 빼고 여자는 0.85 남자는 0.9를 곱하는 게 중장년층 이전까지의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한 40-50대 되기 전까지 30 대 40대 초반 요 정도라면 여자가 160일 때 100을 뺀 60 에다가 0.9를 곱하니까 어 실제적으로 표준 체중은 더 낮죠. 그래서 60에 69, 54 54 킬로. 54 킬로를 표준 체중으로 보는데 토형은 그냥 100 빼면 돼요, 쌈박하게.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160 이다 그러면 60 킬로면 적당해요. 그리고 어 물론 더 작게 나가도 괜찮아요. 고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54 킬로에서 60 킬로 사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것보다 많으면 좀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60 킬로까지는 정상으로 보면 돼요. 남자가 170 인데 토형이야. 그럼 70 킬로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쪼끔 더 작게 나갈 수도 있어요. 64-5 에서 70 킬로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고것보다 좀 많이 나가면 약간 비만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음. 슬라이드 쇼를 현재 어디 갔냐? 슬라이드 현재부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인제 보면 되고 질개가 안 좋으면 느끼는 현상들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감정 변화 조절 잘 안 되고 입맛이 쓰고 옆구리가 베이거나 아프고 담 결리는 증상이죠. 구토증이 있고 숨을 크게 내쉬고 가슴과 위가 아프며 그득하거나 답답하다. 어 만약에 토형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담에서 체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요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옆구리가 괴이거나 아플 때는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뭘 잘못 먹고 잤는데 아니면 뭐 피로하거나 자세를 잘못하고 잤는데 옆구리가 딱 잠결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 일단은 뭘 먹었는지 물어봐요. 내가 그 사람 체질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한번 체질과의 상관관계나 뭘 먹어서 체증이 온 게 아닌지 물어보고요. 뭐 울렁거린다 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당장 담이 결려서 아프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하고 식초를 타요. 어느 정도 양이면 적당하냐면 한 바가지죠 요렇게. 1 리터 정도의 한 바가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 리터 정도의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을 어 반 컵 정도,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 식초를 한 컵 정도 타요, 따뜻한 물에. 그럼 녹여. 그다음에 도톰한 수건에다 걔를 적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우니까 따뜻한 물이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적셔 갖고 짜요. 짜. 뜨뜻한 수건이 만들어지죠. 스팀 타올이 이제 여기 환부에다 대요. 물론 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대충 수증기를 날려야 돼요. 짠 다음에 휙 날리면 좀 식거든요. 그래서 환부에다 대. 그러면 소금하고 식초 성분이 수분과 함께 환부로 이렇게 피부를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식초는 근육을 부드럽게 해 주는 작용이 있고 소금은 염증을 제거해 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수증기랑 함께 침투되면서 그 주변에 담 결린 걸 좀 풀어요. 온열 효과도 있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거를 뜨거운 물이 남아 있잖아요, 찼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또 대고 또 식으면 또 한 번, 두세 번, 한 두세 번 정도 할 때까지는 물이 뜨겁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부에 대서 찜질을 해요, 수건 찜질을. 그렇게 하면 보통은 담 결린 게 사라져요. 그분이 혹시 부항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픈 부위에다가 건부항을 빼라고 건부항을 대고 빨아 당겼다 놨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5분 간격으로. 그래서 환부에 부항을 붙이고 5분 있다가 그걸 살짝 풀고 다시 바로 당겨서 또 압력을 주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압력을 주고 또 그거를 5분 있다가 풀고 이렇게 5분 간격으로 3 번을 반복하고 그래도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쪼끔 더 30분 정도 더 붙여 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붙인 채로 일을 해도 괜찮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인제 어깨가 지금도 막 달마시안 돼 있어요. 저번에 어깨 뜨끔해 가지고 계속 부항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인제 어깨가 막 이렇게 시뻘겋게 돼 있는데 치료할 때도 인제 자주 쓰는 법이긴 한데 집에서 요런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자기 거를 준비해 놓고 요렇게 그 담결림이 왔을 때 해도 괜찮아요. 소형이 단 걸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약간 젤리처럼 혹은 이제 물엿처럼 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분이. 그러면 담이 결려요. 당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액에 당 농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잼처럼 걸쭉해지는 혈액이 가다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위에 걸려요. 그 당도가 높은 혈액이지. 그게 끈적끈적하니까. 그러면 담 결리는 증상이 많아. 근데 혈담처럼 죽은 피가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세포가 끈적끈적한 피를 빨리 못 쓰는 거라서 이동시켜 주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다시 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쓰기 때문에 풀리거든요. 아니면 효소를 충분히 먹거나 비타민 B군, B1, B2, B3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충분히 먹으면 이거를 당분을 또다시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비타민 B1, B2, B3, B6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혈액에 있는 당분을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돼도요. 조효소가 부족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당분 농도는 너무 높아요, 혈당 수준은. 그러면 그 끈적끈적한 혈액들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엉기고 뭉쳐 가지고 담을 만든다는 거예요. 얘가 또 막 돌아다니면서 풀리거나 아니면 좋은 영양소를 먹어서 다시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으로 돌아가죠. 죽은 피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혈담이랑은 좀 달라요.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담 현상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사지 요법이나 혹은 부항을 붙였다 풀었다 하면서 이동만 시켜줘도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담,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오는 담증은요, 늘 그 자리가 불편해요. 기분 나쁘게 꾸준하게 불편해요. 뜬금없이 어떤 부위가 쿡 찌르듯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혈담 같은 경우는 가끔 돌아다니긴 하지만 되게 아픈 통증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배를 눌러보면 어딘가가 계속 아프다든지 유동기 적지처럼, 아니면 나는 허리 여기는 늘 아파라고 한다든지, 다리 여기는 늘 아파, 뭐 아니면 한도 골반 어딘가는 늘 아파, 이렇게 만지면 늘 아파, 닿으면 늘 아파, 옆으로 누웠을 때 늘 저려,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혈담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담은 완만하고 둔탁한 통증이 늘 있는 걸 기담이라고 하고, 혈담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누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 바꾼데 하는 거, 이렇게 통증이 콱 찌르듯이 오는 거, 송곳을 확 찌르는 것처럼, 아니면 약간 그 묵직한 돌멩이가 탕 때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그건 혈담이에요. 근데 인제 이 혈담 중에서도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는 거는 기분 나쁘게 아프긴 한데 또 돌아다녀요. 자고 나면 없어진다거나 운동하면 없어진다거나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제 혈액에서 당분이 너무 높아서 생긴 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이 결려 가지고 혹은 담에 체증이 와 가지고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쓸개경락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독균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끝나요. 제일 밑에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거든요. 네 번째 발가락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 균 밑에 그 정혈이 있어요, 담경락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정자를 쓰는 혈자리인데, 이 우물은 퍼내서 물을 퍼낼 수 있게 돼 있는 자리잖아요. 체증이 있을 때 퍼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족두움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을 사혈을 하면 돼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피를 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마지막 밑에 있는 데서 탁 터주면 위에 뭉쳐 있던 것까지 싹 사라지기 때문에 담에 체증이 와서 편두통이 생겼을 때 네 번째 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을 바깥쪽을 사혈을 탁 해 주면 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먹는 거로면 식도요법을 한다거나 특히 매실 같은 걸 먹으면 담경락이 빨리 풀려요. 통증이 사라져요. 염증도 제거해 주고 쓸개즙도 잘 만들어져서 이걸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담이 쓸개가 체한 증상이 사라지는데, 뭐 당장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을 사혈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저 위에 있는 족이묵이라든지 저런 혈자리에다가 침을 꽂아도 괜찮아요. 쭉 마사지를 해 줘도 괜찮아요.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타고 내려오는 선, 바깥쪽 복숭아 뼈의 안쪽에서부터 시작, 구허라고 하는 혈자리부터 시작해서 목금 쪽으로 쭉쭉 마사지로 훑어내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좀 빠지지만 그래도 사혈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음. 소가 약한 허약한 간병으로 가서, 간병이 아니지 이거는 중병인데 어 수정이 안 됐네. 잠깐만. 그래서 비장은 위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150g 정도의 그 장기예요. 폐하일 때는 적혈구나 백혈구, 림프구를 만들거나 성장하면 적혈구를 파괴하고 림프구를 만들어요. 제가 아까 비장이라고 했어요. 비장이 좋으면 뭐라고? 식욕을 조절한다. 필요한 음식물이 무엇인지 판별해서 그 음식을 땡기게 하고요. 불필요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만 먹게 하고요. 피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순환 조절 기능도 하는데, 우리가 비장이 좋다는 것은 어쨌든 소화가 잘 되거나 소화에 관계된 기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이 하는 주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영양물질 이동. 그래서 좋으면
내가 필요한 음식을 땡기고 필요 없는 음식은 배제하고 나쁘면 그런 거 구분 못하고 그냥 입맛에 맛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먹게 하고 좋은 거는 싫어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장이 고장난 사람은 이런 음식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비장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뚱뚱하다고 해서 비장이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비장은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장이 좋으면 그 사람의 체질과 체형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 주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조절이 가능하게끔 해요. 근데 비장이 고장 나면 그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음식물을 계속 많이 먹는다든가 이상한 시간에 음식 땡긴다든가 저도 달밤에 그 간식 잘하는 편인데 야식. 낮에 먹은 게 없으면 인제 밤에 들어가면 허기지잖아요. 뭐 아무거나 먹고 싶죠 마음은. 근데 주로 인제 먹는 게 된장국 뭐 김, 마른 김 김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짭짤한 걸 하루 종일 너무 못 먹으면 이게 간기가 된 음식을 못 먹으면 저녁에 먹고 싶더라고요. 그건 내가 낮 동안에 믹스만 먹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으면 염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장 기능이 좋다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뭔가 균형이 안 맞고 부족한 음식이 있었다면 그게 땡기게 되는 거니까. 그럼 물론 낮에 먹는 게 더 좋겠지만 밤에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먹게끔 몸이 밸런스를 맞춰 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옆에 신발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단계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C자처럼 이렇게 깎아져 있는 거는 십이지장이에요. 그리고 약간 주름진 애가 다리처럼 쭉 내려와서 가운데 가시처럼 뼈다귀 쭉 있는 거 요거. 음. 요렇게 쭉 있는 거. 이게 췌장이에요, 췌장. 그리고 여기 신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비장. 근데 이게 위 뒤쪽으로 뱃속으로 왼쪽 좌측 뱃속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병이 나면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위장 뒤쪽에 한참 숨어 있어요. 간하고 위 뒤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이게 수술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다 결합돼 있고 십이지장이나 나머지 장기들이랑 다 결합돼 있고 이 췌장은 굉장히 장기가 약해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딱 봐도 조직이 흐무덩하니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죠. 옆에 십이지장 단단하게 이렇게 딱 꽈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 보세요. 췌장이 얼마나 물컹물컹해 보이는지. 폐 조직처럼 되게 물컹물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출혈이 일어나고 이 출혈이 지혈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인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췌장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췌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혹은 췌장에서 만드는 췌액이 없다면 우리 몸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췌장과 비장을 토에 배속해서 같은 단계로 봐요. 십이지장까지도 위장이 배속돼 있거든요 원래. 토에 배속돼 있는데 근데 인제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같은 장기로 보기 때문에 "췌장하고 비장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기다."라고 어 그 써져 있어요 책들이. 근데 지금은 인제 기능이 좀 많이 분화돼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됐지만 옛날에는 뭐 해부학이나 각각의 그런 그 기능들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아주 세세한 기능학적인 그 학문들은요. 현대의학보다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췌장을 비장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장기로 보고 소화 효소, 소화에 관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비위장의 기능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장은 비주운하 음식물의 소화 흡수 영양물질 이동하는 기능을 하고 비주통날 혈이 경맥 안에서 순행하도록 통발 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안에 도는 혈액 말고요. 나머지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혈액이 보유된
곳들이. 그래서 심장하고 비장하고 간에 각각 3분의 1씩 나눠져 있대요. 몸에 퍼져서 도는 혈액 말고요. 저장돼 있는 혈액은 비장에, 그다음에 간에, 간도 빨갛잖아요. 심장도 빨갛죠. 비장도 빨개요. 그래서 이 짙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기가 혈액을 3분의 1씩, 도는 피 빼고 나머지의 3분의 1 정도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면 비장이 부어요. 그래서 "비장이 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경화가 일어나면 비장이 부어서 비장이 비대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피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간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될 만큼의 혈액도 비장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급할 때 써야 되니까 자금을. 그래서 어 '다른 데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주승청, 수국 정미를 전하여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비장의 기능이 우리가 먹은 밥을, 수국의 정미가 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밥을 먹었을 때 그 영양 물질을 변화시켜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영양소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밥을 영양소로 만들어서 위로 기운으로 올려주는 작용. 우리가 밥 먹으면 힘나죠. 그래서 밥을 먹어서 이거를 영양물질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 작용이 바로 비장이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런 비기가 상승하지 못하면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운으로 업시켜 주지 못하면 복부가 팽만하거나 식욕이 부진하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설사가 있거나 머리가 흔들리는 두훈이 있거나 목현이 있거나 심계가 있거나, 목현은 눈이 흔들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잘 흔들리는 거. 심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수족이 무력하거나 담이 아까 결린다고 했어요. 차가운 물이 고이는 게 담음이에요.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장의 기운이 나쁘면 계속 트름을 해요. 꼭 하면서. 밥 먹고 나면 계속 트름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비장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 답답하면서 트름이 계속 꺽꺽 나요. 그러면서 별로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는데 다음 끼니에 또 먹어요, 고장 나 있기 때문에. 그 딱 땡기는 게 없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뭘 먹고 나면은 헛구역질 난다든가 실제로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심한 경우고, 보통은 트림이나 그냥 복부 팽만감에서 그쳐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부지직 설사를 한다거나 눈이 흔들린다거나 머리가 흔들린다거나 두근두근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장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군침, 기육, 입술, 입 등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침, 입 안을 덕시는 침은 비장이 좌우해요. 음식을 먹어서 삼키는 침은 신장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하는데 "입이 말라요."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은 비장이 허약한 거예요. 근데 밥이 국물 없이는 잘 안 넘어가요. 물기 짭짤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 이 사람은 신장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침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좋고요. 비장은 기육, 즉 살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에 있는 살집, 비계살이든 근육살이든 살집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죠. 비장이 좋으면 기육이 잘 생기고 비장이 나쁘면 기육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너무 지방질로만 끼는 게 좋은 기육이 아니에요. 기운이 없는 살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운이 좋은 살집을 얘기하는 것이 비장이 좋을 때 만들어지는 기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비장이 허약하면 입술이 자꾸 허약하고 갈라져요. 껍데기가 자꾸 찢어지거나 갈라져요, 입술이. 어. 그리고 입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이 헌다든가 입이 빨갛다든가 입술이 팍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각이 많아진다. 이 비장이나 토가 하는 생각은요, 생각사가, 그러니까 그
일시 되게 눈앞의 이득이나 아니면 정확한 계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만큼 주면 일만큼 와야 된다. 내가 10을 줬으면 10이 돌아와야 된다.' 요런 계산법,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법, '내가 요만큼 투자하면 거기서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런 생각에 해당하는 건데 되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딱 지금 현상을 보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통영들이 회계장부를 잘 다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격리 보는 것들 같은 일 있잖아요. 금전납 출입을 맞추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은행 업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한대요. 어. 토형들이 그런 것들을 잘한다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비장의 이상이 생기면 잘 체해요. 그래서 토형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 그러면 많이 문제가 커진 거겠죠. 토형은 비장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토형들이 꽤 많다. 토형 중에서도 그 위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식욕을 조절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먹고 거기에서 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은 안 좋은 세포로 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비장의 비장은 의라고 하는 생각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나 생각을 감추고 있는데 비장이 허약해지면 건망증이 아주 심해져요. 어. 이거 단기 건망증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건망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매 아니고 건망증. 그 순간에 뭔가 해야 될 일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어 제가 차가 기억이 안 나요, 차 번호가. 그리고 주차장에 내가 몇 층에다가 차를 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에 댔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디 간다고 해서 잠깐 차를 뺐다가 다시 놓잖아요. 그러면 퇴근할 때 차를 찾아 헤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어디다가 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건망증입니다. 비장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대지위사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사고하고 비교 분석하면 울결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 한 가지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상담해 보면 스트레스 링이 되게 심한 분들 홍채 보면 이렇게 쫙 나이테처럼 심하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고민을 했다, 여자들이. 그러면 보통은 '뭐 해 먹고 사나? 이 남자랑 계속 사나?' 이런 거예요.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소한 고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그때 스트레스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나이테처럼 스트레스링이 쫙 표가 나는데 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장 기능이 허약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빨리빨리 결단을 못 내리고 비기울결 사고가 과도하면 비기가 울결되어 비기가 주승하지 못한다. 비기가 위로 올려주는 수곡의 정미를 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울결이 됐다는 건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멈춰서 이렇게 결이 됐다는 거는 멈춰서 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먹었는데 이게 위장에 딱 웅결된 것처럼 속이 딱 맺혀 있다고 얘기하죠. 맺혀 있고 이게 에너지화 되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죠. 그래서 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밥을 먹었는데 속은 더부룩 답답하고 기운은 없고 계속 졸리고 무력하다. 비기울결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비주기역은 살찌고 빠지는 기능을 주관하는 건데 비장이 나빠지면 마르게 돼요. 혹은 너무 정신없이 물살이 찌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 주로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장이 나빠지면 그다음에 이상하게 난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쭉쭉 빠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큰 병이 왔을 때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사지의 기능은 비기가 수송한 영양에 의해서 유지돼요. 그래서 비장은 수국의 정미가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비장의 기운이 너무 없으면 사지가 무력하고 기운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밥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비주연, 구강을 윤택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진액으로 비위허한하면 침이 흘러내린다. 왜 침 질 흘리는 애들 있죠. 그래서 평상시 입안을 적시는 침이 비장이 주관하는 연액이라 그랬어요. 침.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고 비장이 허약하고 차가우면요. 침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잘 때 침 흘리는 아이들 있죠. 비장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요. 뭐 먹을 때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신장이 아주 강하거나 허약하거나 둘 다일 수 있어. 허약해도 흘러내리고 강해도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인제 그 신장이 허약해서 보통 밥 먹을 때 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국물 같은 데다 말아 줘요. 애들도 그래요. 국물에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신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 왜 "침 많이 흘리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침 많이 흘리면 잘 보세요. 침을 많이 흘리는데 얘가 허약하면 말라요. 근데 얘가 건강하면 침 많이 흘리고 밥도 잘 먹고 통통해요. 애기들 같은 경우. 근데 비장이 약한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이 안 흐를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혹은 자는 동안만 침이 흘러내리고 낮에 활동할 때는 침이 안 흐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고 비음허 연액이 감소하여 입안이 마른다. 그래서 침이 감소해서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이 비음허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에 걸린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건강한 사람도 크게 아프다거나 할 때는 입안의 연액이 감소해서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이런 증상 느껴보셨죠? 침이 마르는 거, 입맛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장이 허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응대 대복 기기가 허하거나 비장이 습하거나 할 때 횡격막 아래 복부에 복창이 발생하는데 비장이 허약한 그다음에 비습시 횡격막 아래 복부에 복창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횡격막이 이렇게 갈비뼈 따라서 쭉 폐를 조절해 주는 근막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횡격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염증. 그래서 폐에 물이 차서 폐에 물이 들어가서 숨을 잘 안 쉬어진다든가 그래서 구멍을 뚫고 물을 빼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비장이 허약하고 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폐가 횡격막이 나빠지면서 조절이 안 되고 해서 폐 자체에는 결핵도 없고 균도 없고 괜찮은데 폐에 물이 차서 늑막 아래에 복창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들락거리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질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일단 방치를 했어요. 그거는 한 10년 전에 난 교통사고였는데 뼈가 심하게 비틀렸는데 모르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아주 소소하게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싸구려 견과류를 너무 오래 복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화돼 있는 싸구려 견과류를 먹으면서 목극토가 된 거야. 그래서 좋았던 위장을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산화된 싼 견과류니까 목이잖아요. 근데 그 목에 기름 기운이 산화가 됐으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유발 물질하고 어 만난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횡격막 아래 복부에 복탕이 잘 생긴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장이 허약해진 거
그다음에 횡격막 자체가 차가워진 거, 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면 폐 자체도 뭔가 조절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장이 허약하거나 비가 습해서 비장이 습해서 물이 고이는데 횡격막 아래 복부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복탕이 발생하면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숨이 가쁘다, 갈비뼈가 뻐근하다,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음. 비장의 본 경락상의 병증을 보면 비장 경락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고요. 엄지발가락 제일 바깥쪽은 비장 경락이에요. 그래서 음백, 대도, 태백, 공손, 상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음백이라고 한 혈자리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도 또 혈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간이 주관하는 거고 이거는 비장이 경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증이 만약에 비장에 있어요. 비장에 있는 체증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식후에 무조건 트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여기가 그 가운데가 더부룩 답답하면서 계속 트름이 꺽꺽 나온다면 비장이 안 좋은 건데 그때는 음백을 사열하면 돼요. 음백 혈자리를 사열을 해라. 그래서 내려주면 되고 쭉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끝나냐면 중부라고 갔는데 중부에서 혀 밑으로까지 숨겨진 혈, 점선이 혈이 이제 숨겨진 혈자리거든요. 걔가 올라가. 혀 밑에. 금진오객이라고 하는데 혀 밑에 여기를 사열해서 탁한 피를 빼내는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혀 밑에 지금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혈관이거든요. 이 정면 혈관 이렇게 올렸을 때 거기가 새카맣게 돼 있다. 색깔이 너무 진하다. 보라색이다. 그러면 탁한 피가 거기 가서 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열해 주거나 아니면 음백 부분을 사열해서 끝까지 탁한 피가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피 자체를 빼버려 가지고 맑은 피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비장의 경락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요. 머리는 무겁고 몸도 무겁고 몸에 열감이 있고 팔다리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목 위쪽과 뺨 부위가 아프다. 아 이건 전데요 지금 축가 때문에. 혀에 어무렸다 폈다 운동이 잘 안 된다. 몸에 살이 마른다. 다리와 무릎 안쪽에 차가운 감이 든다. 발가락, 다리와 발 전체가 붓는다. 엄지발가락 쪽에 운동장애가 있다. 이게 바로 비장의 본 병락상의 병증이고 토용이 이런 증상이 많다. 그럼 뭐라고요? 중병. 심각한 병이다. 머리가 자주 무겁게 아프고 몸도 무겁게 몸살기가 자주 오고 열감이 있고 심한 그 몸살 감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자주 있다는 뜻이에요. 팔, 다리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토형은 보통 바질바질하니 계속 움직여요. 우리 찬이 화토형 가만 안 있잖아요. 조금해도 막 기운이 넘치잖아요. 저도 어깨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고 네. 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계속 집 치우고 힘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소영은 안 놀아요. 노는 것도 일처럼 하고 일도 일처럼 해요. 네. 기본적으로 기운이 되게 나고 밥 먹은 것만큼 움직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고 자주 움직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하고 이런 것들 잘하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침형 인간이라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목 네. 위쪽과 뺨 부위가 아프죠. 그래서 목 위쪽, 뺨 부위 왜냐면 이게 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장이 이렇게 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혀가 오므렸다 말이 잘 안 된다는 소리죠. 혀가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살이 마르고 토형인데 살이 말랐어. 이유 없이 살이 바짝 마르기 시작해. 그러면 당뇨가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살이 마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암이 생겨도 말라요. 그런 것들 잘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먹은 만큼 찌고 안 먹으면 안 먹은 만큼 빠지는 게 토형의 특징이에요. 잘 찌고 잘 빠져요. 다리와 무릎 안쪽으로 차가운 감이 들어요. 그래서
비위장이 좋은 만큼 무릎도 좋아야 되는데 신장 쪽으로는 약함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릎 뒤편이 인제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 뒤쪽으로 관절염이 오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처럼 부종, 특히 물이 고여서 생기는 수종이 오면서 무릎이 뻣뻣하고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무릎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앞쪽 무릎은 토가 좌우하고 있어서 안쪽으로는 비장, 바깥쪽으로는 위장이 좌우하고 있어서 소형들이 앞쪽 무릎은 괜찮아요. 근데 뒤쪽 무릎에 물이 잘 고이고 퇴행성이 진행이 잘 돼요. 그럼 반대로 수영이나 목형처럼 토가 약한 체질들은요. 어떻게? 앞쪽 무릎이 고장이 잘 나겠죠. 그래서 이 슬개골 그 무릎의 앞에 딱 뚜껑처럼 동그랗게 덮여 있는 그 뼈 밑에가 딱딱 부딪히면서 스쿼트 같은 동작이 잘 안 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토형들은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오르막길은 잘 올라가요. 내리막길이 안 내려가죠. 그래서 등산을 싫어해. 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오르막길을 그냥 계단을 오르기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아져요. 내려오는 이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해서 관절이 소형들이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리와 발 전체가 부어요. 기장이 고장 나면 발가락도 쫙 부으니까 엄지발가락 쪽에 운동장애가 생겨요. 엄지발가락이지만 아까 왜 감이 안 좋으면 네 번째 발가락 쪽에 운동장애, 기관신경염 같은 게 잘 오거든요. 근데 엄지발가락 쪽에 운동장애가 있는 건 기장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위장은 두 번째 발가락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요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발가락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이 허약할 때 인제 내장 경증을 보면 복부가 팽팽해지면서 커져. 가스가 딱 차면서 비장이 허약하면 뭘 먹어도 가스가 생기거든요.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는데도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저 이거 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비장이 나빠지면 그냥 죽만 먹어도 배가 뺑뺑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득한 것처럼 아프고 위가 부풀어 올라서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기 앞머리 여기가 위장이나 비장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머리가 아파요. 요만큼 이마에서부터 앞머리까지 여기 앞쪽이 아프고 물기가 안 빠져나가서 생기는 수종이 생겨요. 어디에 주로 생길까요? 배. 배가 부풀어 올라요, 배가. 가스 때문에도 부풀어 오지만 두드리면요. 둥둥둥둥 소리가 나요. 곡소리. 배가 물이 빵빵하게 차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독소가 많으니까 소화가 덜 된 음식은 당에서 독소처럼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독소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기를 빨아 당겨서 장으로 막 보내. 이거를 빨리 물하고 섞어서 설사로 내보내려고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이 허약할 때는 자꾸 복수가 차는 것처럼 복부에 수종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빵빵하게 찼다가 설사하고 또 먹으면은 또 더부룩답답하다가 수종이 생겼다가 또 싹 설사하고 이게 반복돼요. 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불안하고 혹은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먹거나 술을 먹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간 경련이 일어나는 기절을 하기도 해요. 비장이 되게 나쁜 경우는. 그래서 제가 치료한 분 중에 이런 분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엄밀 리더님 아는데 윤정원 님 제주도에 그분이 머리가 부딪혀서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원래 위장이 나빠서 비위가 허약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간질 발작처럼 경련성이 있는 이런 기절이 자주 있었어요. 제 앞에서 쓰러지기 전에도. 근데도 지금도 술을 과도하게 먹어서 새끼가 같이 결합돼 있을 때는 요런 증상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가서 입원을 뇌살림을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물론 뇌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뇌 혈압이 되게 낮아. 뇌압이 너무 낮아. 피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책기 때문에. 잦은 책기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비위장을 고쳐야지만 개선이 되는 그런 증상이에요.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도 비장허증의 내장병증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안 되는 것도 너무 잘 되는 것도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누런색이 나서 너무 노래.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깜짝깜짝 잘 놀라는데 요거는 심장이 안 좋아서 놀라는 거랑 좀 달라요. 심장은요. 심장이 안 좋아서 잘 놀라는 거는 딱 이렇게 불렀는데 깜짝 놀라 갖고 주저앉는 거.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제 심장이 안 좋은 거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잘 놀라는 거, 있지도 않은 거, 귀신 나타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벌벌 떠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심장이 나쁜 그 놀람인데, 이 비장이 나빠서 놀라는 건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그냥 끔찍끔찍 놀라는 거 있잖아요. 쓰러질 정도, 주저앉을 정도 아니고 그냥 뭐 하다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냥 별거 없는데 깜짝 놀라는 것들, 소리에도 놀라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데도 놀라고 이런 것들이 비장이 허약할 때 나타나는 놀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맛이 변한다. 입이 마르거나 입은 말라도 물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 갑자기 좋아했던 음식이 싫어진다거나 싫어했던 음식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짜게 먹던 사람이 싱겁게 먹는다든가 계속 달게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쓴 거를 구분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장이 좋으면 원래 맛을 구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토종들이 요리도 잘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입맛이 바뀌어서 간도 잘 못 맞추고 음식이 맛없고 맛있는 것도 구분 못하고 이러면 비장이 병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마르거나 입은 말라도 물을 먹고 싶지 않다. 입이 마르는 것, 평상시에 바짝바짝 마른 거, 입술이 짝짝 갈라지도록 마른 거 이런 거 다 해당하는 거고, 배가 고픈 듯 아픈 듯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듯한데 편안하진 않아 어쨌든. 그런데도 잘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장이 고장 나면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포영이 비장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배고픈 듯 아픈 듯 속이 미식거리는 듯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어요. 안 좋은데도 잘 먹어요. 그랬다가 진짜 완전히 나빠져야지 안 먹어요. 그래서 토영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씬하게 살 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딸꾹질과 구토 증상이 있다. 뭘 먹었는데 계속 딸꾹질하고 구토 증상이 자주 있는 것도 비장이 허약한 거고요. 흐름을 거북하면서 신물이 넘어오는 거, 이건 역류성 뒷배염 위산 과다증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토형들이 비위장이 좋고 그 위산 과다증이 많아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액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홍채 보면 이제 그 자율신경관 쪽이 좀 더 색깔이 밝으면서 허옇게 보이는 사람들이 위산 과다증 있는 사람들인데, 평상시에도 자주 트림하거나 신물이 울컥울컥 넘어온다거나 배고프면 허기진 걸 못 참고 계속 먹는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위 부위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비장허증의 내장병증에 해당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건데 잠깐만 기억까지. 자, 어디 갔지? 음. 그 비장이 허약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은 목형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여자들도 꽤 있지만 여자는 화토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갸름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물론 남녀 비율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둥글럽적해. 둥글럽적. 그러면 호흡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갸름한 사람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럼 목이 많았다는 소리야. 수나 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태요. 어,
음주나 야간 문화가 발달돼 있죠. 그러면 수목이나 어쨌든 수가 낀 사람들이 밤에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요, 안 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뜻이야. 응. 화토형들은 어때? 낮에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일찍 일어나고 요런 사람들도 많겠죠. 부지런하고 요런 분들 그런 사람들도 제법 섞여 있는 거죠. 모든 체질들이 골고루 있긴 하겠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외모라는 게 토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쌀과 김치가 주식이죠. 그죠? 그러면 쌀은 토, 김치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토금 체질로 자꾸 바뀌는 사람이. 태어난 거랑 상관없이 계속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뭘 많이 먹어요? 밀가루, 기름진 거, 고기, 특히 닭고기, 맥주 이런 거 많이 먹는다 그러면 목형으로 바뀔 거예요. 신맛을 많이 먹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커피 자주 마시는 사람들도 많죠. 술 자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화에 해당하잖아. 그러면은 화체질도 이렇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자기가 체형이 바뀌고 얼굴형도 바뀌고 구강 구조도 바뀌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이 기운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토형이야. 그럼 토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죠. 그럼 밥이 쌀이 두식이어야 해요. 하지만 토가 목이 토를 제어해 주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신맛을 먹으면서 단맛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신맛의 비율이 두 배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용이라고 하면 밀가루나 아니면 신과일, 신맛이 나는 과일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밀가루, 글루텐 알러지만 없다 그러면 오전 한 끼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는 토형이야. 그러면 식초요법을 쓴다거나 새콤한 다른 뭐 과일 효소를 먹는다거나 주스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사과 한 반 개 정도 먹는다거나 아침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적어도 힘들다 그러면 아세로라씩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노력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야 하는 체질들을 유지해 나가면 건강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돼요. 기본 병 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미리미리 음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항상 염두해도 돼요.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어디가 고장나는 거다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한 이체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기본 베이스로 어떤 비율로 먹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